안녕하십니까. 2월 4일 뉴스버스 쟁점원 시작하겠습니다. 애틀랜타 특파원, 이상현 특파원 있잖아요. 예, 예. 뭐, 단독 기사 예, 열심히 예. 쓰는데, 오늘도 또 단독 기사 하나 보내왔어요. 예, 예. 근데 이게, 저희 독자들은 보는지 잘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그렇죠. 예.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황당한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중국인들이 와갖고 선거 조작을 하고 이런 얘기들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뉴스를 믿는 우파들, 보수층들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예. 이게 댓글도 엄청나게 달리고 와서 그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댓글 공격도 받고 있고. 근데 뭐냐면 그 선거 부정을 한다, 중국인 간첩이 있었다, 부정하는 이게 선거 부정에 개입한 중국인들이 있었는데 비상계엄 당시에 99명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99명을 오키나와로 예. 일본을 통해서 오키나와로 이송했다. 이 주장을 계속해서 극우 매체, 극우 유튜버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이런 주장들이 먹히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아니, 중앙선관위에서도 허위 뉴스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 허위 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스카이데일리라고 하는 극우 매체, 언론사 이 가짜 뉴스를 쓴 기자를 고발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고발을 했고, 주한미군에서도 이게 너무 황당한 가짜 뉴스다. 네. 왜 이런 가짜 뉴스, 이거 절대 이런 데 넘어가지 말라라고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네. 거듭 여러 번 확인까지 해줬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여전히 네. 이 뉴스에 지금 매몰돼 있다. 네. 그래가지고 그 AFP 통신이 자기네가 팩트 체크를 한 거예요. 네. 팩트 체크를. 아니 그 계엄군이 12월 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한 당일날 네. 수원의 그 선관위 연수원에 가가지고 네. 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중국 간첩 99명을 체포를 해서 네. 주한미군한테 인계를 했고, 주한미군이 미국 군함에 태워서 일본 오키나와로 압송을 해가지고 거기에 네. 가둬놓고 네. 미군 기지에 가둬놓고 신문하고 있다라는 게 그 뉴스의 핵심인데.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틀어줘 보실래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데 이게 우리 독자층들의 이런 걸 잘 외면해 버려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너무 말이 안 되거든요. 민주진영 시민들은 이게 가짜 뉴스라는 거, 너무나 황당한 뉴스라는 거 뻔히 아니까. 그래도 한번 얼마나 황당한지 한번 보고 가죠. 오늘 아침 나온 스카이데일리발 기사에 깜짝 놀라신 국민들 많이 계실 겁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인 99명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로 압송했다는 보도였는데요. 이날 실제로 오키나와 나하 군항에 인원을 실은 수송선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키나와에는 미군 교도소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한미 양국이 수원시 권선구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을 급습했으며 이곳에서 중국인 스파이 99명을 체포해 주일 미군 기지로 압송했다고 스카이데일리가 1월 16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미군 관계자를 인용해서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인 스파이, 차이니스 스파이 99명을 체포했으며 이들을 평택항을 통해 일본 오키나와 해군 기지로 압송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작전은 미 국방정보국 DIA가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DIA 국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존 레클리프 국가정보국장의 군사문제 담당 보좌관으로 일했던 제프리 크루스 공군중장으로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DIA 국장으로 임명되었지만 친트럼프 인사로 분류됩니다. 검거된 중국인들은 미군 측에 신병이 인도돼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로 압송되었고 미군의 신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고 매체는 전했는데요. 매체는 미국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는 해당 보도 사실 검증을 위해 비상계엄이 진행된 12월 3일과 4일 오키나와 나하 군항에 99명의 피의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배가 입항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는데요. 현지 소식통을 통해 1월 4일 저녁 7시께 미 해군 스피어헤드급 원정 고속 수송함 USNS 괌함이 나하에 입항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내용 자체로 보면 중국인 간첩 99명이 너무 황당한데 저런 걸 보고 있으면은 마치 사실처럼 확인된 것처럼 지금 저렇게 나와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쪽에 쏠려 있는 사람들은 저 유튜브를 계속 본다든가 저 매체를 구독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은 믿게 생겼어요. 진짜인 것처럼. 그 가짜 뉴스의 함정인 거죠, 저게. 그렇죠. 하여튼 저 스카이데일리라고 하는 매체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라는 가짜 뉴스 일보를 네. 자기네가 단독이라고 하면서 보도할 때 그 99명의 그 하여튼 수십 명의 그 중국인 간첩의 사진을 썼는데 네. 그 사진이 2016년에 서해안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한국 경찰에 네. 체포됐던 중국 선원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 선원들 사진이 이 2016년에 찍은 사진을 마치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네. 선포 당시 수원 연수원에서
네, 중국 네. 간첩을 체포한 것처럼 그런 사진으로 둔갑을 시켰는데 저것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죠. 네. 저 사진은 뭐냐면 이제 그 중국인 간첩 99명을 잡아가지고 그 수송한 그 배라는 게 이제 미국 군함이라고 보여준 거예요. 네. 근데 미국 군함이라고 보여줬는데 이 아까 저 방송을 그 극우 유튜버가 1월 16일 날 방송을 한 거거든요. 예. 1월 16일 날 방송을 했는데 저 군함 사진이 12월 4일 날 저 중국인 간첩을 이송했다고 하는 그렇죠. 그 군함 사진인데 예. 알고 봤더니 AFP 통신이 해외 언론이잖아요. 예. 여기서 팩트 체크를 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1월 4일 날 그 항에 들어가 1월 4일 날 찍은 사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 사람 저 일본인이 찍었는데 야마모토 히데요시라고 예. 이 찍은 사람까지 인터뷰가 됐어요. 예. 예. 왜 1월 4일 날 시간까지 나와. 1월 4일 날 오전 7시 14분에 촬영돼서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사진을 그러니까 저 항에 들어가 있는 군함 사진을 갖다가 저기다 붙여서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사실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저거를 극우 유튜브가 유튜브 방송에서 하고 하니까 또 아까 얘기했던 스카이 데일리라는 극우 매체에서 갖다가 또 받으다가 마치 사실이냐? 그게 오키나와를 거쳐서 미국으로 가서 지금 미국에서 신문하고 있는 것이냐? 예. 지금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큰일이에요. 근데 뭐 평상시 같으면 이런 보도 가짜 뉴스들이 그냥 안 먹히고 그냥 사라지거든요. 네. 관심을 안 갖고. 네. 근데 이게 지금 극우 선동형으로 지금 윤석열이 선동하는데 촉매제로 쓰이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그 현재 소식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네. 오늘 예상대로 한다 그러면 이 네. 사람들이 나왔고 윤석열 앞에서 군사령관들이 눈 똑부러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현장에 있는 지휘관과 현장에 있는 707 특임 단장과 거기에 있던 작전 요원들이 정말로 현명하게 판단하고 대응한 결과물입니다. 이거를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현장 지휘관들의 현명한 판단에 따른 철수 지시나 재반 후속 조치가 있었는데 이걸 마치 김용현이나 윤석열 내란 공범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라고 가로채기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동의합니다. 저는 그 전에 그런 말을 제가 지시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군대를 철수하라는 지시는 따로 별도로 뭐 한시 이후에 없었습니까? 제가 받지 못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신 겁니까? 예, 김용현 장관한테 제가 철수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경력 임무 중지하고 철수시키기 시작한 건데 유혈 사태가 뭐 이렇게 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은 최종적으로 군대를 현장에서 빼서 그런 것이지 윤석열과 김용현과는 그 사람들이 지시한 바는 없다라는 게 이제 저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저 추미애 의원 얘기대로 하면 그런 어떤 유혈 사태가 나지 않은 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가로채기를 윤석열과 김용현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경고성 계엄이니 그런 발언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삼성 장군 세 사람 네. 12월 3일 날 비상계엄에 군병력을 동원했던 삼성 장군 세 사람 중에 하여튼 이진우 소방사령관하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충암파라는 거죠.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충암파, 윤석열의 그 핵심 군내 인맥인 거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조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제 느낌이 네. 이 훨씬 더 이런 그 정치색이 없고 조금 더 하여튼 그 군인다운 그런 자세가 저는 네. 개인적으로 제 느낌은 그렇거든요. 네. 그리고 상당히 솔직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를 증언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내일 모레 목요일 날 현재 지금 국회책 증인으로 가서도 저는 오늘 이진우나 여인영 사령관이 보여줬던 그런 이 검찰과 검찰의 진술, 국회에서의 증언을 좀 부인하는 듯하면서 윤석열에 맞춰주는 듯한 이런 식으로 기존의 어떤 진술을 왜곡하는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겠죠. 않지 않을까.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제 그 공소장 내용을 윤석열 공소장이나 윤석열 공소장 같은 김용현 공소장을 보면 예.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공소장에는 조금 안 들어가 있는 김용현한테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좀 있고 그렇지만 윤석열 혐의 이퀄 거의 김용현 혐의라고 그렇죠. 보면 돼. 둘이 맨날 공부하는데 그렇죠. 공소장을 보면 재밌어요. 예. 재밌는데 밤에 불러요. 11시에 불러서. 아마도 폭탄주 계속 먹어가면서 폭탄주 먹어가면서 코테타 모여 하는 것 같아요. 11시에 왜냐면 공간이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부르는 것 같아요. 술 생각나면. 영현아 좀 와봐라. 영현 선배 좀 와보세요. 해가지고 폭탄 좀 마셔가면서 병력은 잘 준비돼 있어?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 뒤에서 그 공소장 내용을 조금 더 소개를 하겠지만 공소장 보면 여인용도 주로 많이 불러요. 그렇죠. 네, 주로 불러서
그 자리에 뭐 안가에도 부르고 어디에도 부르고 여인형이 주로 많이 끼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쿠데타 준비하면서 충안고 후배를 갖다 앉혀놨기도 했지만 이 술을 폭탄주를 같이 먹어가면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건배도 하고 뭐 러브샷도 하고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심적으로 그 사람들은 올가매놓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윤석열이 그 한남동 관제를 요새화시키고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면서 버틸 때 거기에 이제 꼼짝없이 집도 못 가고 200명 네. 이상의 경호원들이 거기 갇혀 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바로 옆에 이제 김용현은 이미 이제 구속돼 네.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국방부 장관 공간을 기숙사처럼 네.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김용현 장관 불러가지고 같이 폭탄주 먹으면서 네. 모의를 했겠어요. 네. 그 공소장 보면 부르는 시간이 11시예요. 예. 이게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는 시간에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11시에 불러서 술 먹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지금 차장이 김성훈이잖아요. 그렇죠. 경호처 차장이. 예. 그전에도 경호처 차장이 김성훈이었나? 김성훈이었을 거야 아마. 그렇죠. 차장. 응. 경호처장 할 때 예. 경호처 업무를 거의 안 봤다는 거예요. 예. 차장이 다 보고 예. 김용현은 하는 일이 음. 그 윤석열과 신기 경호하는 술 대장만 해줬다라는 거예요. 밤새 술 대장 해주고 낮에는 일은 안 하고 자고? 낮에 일을 안 하고 낮에 일은 경호처 업무는 차장이 다 했다라는 거거든요. 아 실제 그 제가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얘기예요. 예. 근데 여기 보면 공소장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뭐 부른 시간이 주로 11시예요. 밤에 11시에 10시에 불러서 뭐 하겠습니까? 술 먹으면서 하는 거지. 술 먹으면서 쿠데타 모의한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2시, 3시까지 열심히 쿠데타 계획 세우느라고 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 출근을-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네. 가짜 출근 차량 보내놓고 이제 점심 먹고 느긋하게 오후 1시에 출근하고 말이죠. 예. 하여튼 저기를 오늘 그래서 국정조사 특위에 아까 이제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예.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목요일 날 아마 증인 신청돼 그렇죠. 있는 걸로 알고 예, 예. 있는데 예. 그때 나오면 곽종근 사령은 좀 더 분명한 예. 어조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누구죠? 홍장원 1차장이라든가 증언한 내용들은 내일 어떤 시간에 또 한번 예, 예. 종합 분석을 한번 해봐야 예, 되지 예. 않을까 싶어요. 예, 예. 어제 공소장에서 좀 새로 드러난 사실들을 좀 봐보면 어제 윤석열 공소장을 좀 분석해 보면 이상민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예. 네, 이상민은 뭐 탄핵 반대도 하고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하지만 예. 그 당시에는 윤석열이 보는 앞에서 개헌 문건을 주고 나서 언론사 단전 단수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소방청장이랑 경찰청장한테 전화해서 확인하고 봉쇄 확인하고 지시하고 그 다음에 소방청장한테서는 단전 단수 지시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공소장에 나온 내용 그거 한번 준비 안 검찰 됐나요? 공소장에 윤석열 피의자가 직접 행안부 장관에게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건네줬다라고까지 나와 있어요. 이상민 증인 그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즈음에서 행안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실 부속실 직원에게 참석사와 국무회의 시간, 발언 요지 등을 기록으로 남겨놓을 것을 지시한 바 있으십니까? 복수의 국무위원이 국무회의 참석자 명단에 서명을 요구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거 한덕수 총리입니까? 본인입니까? 점심 무렵에 대통령님과의 일정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12월 3일 울산 회의 일정 중간에 뛰쳐나와서 상경을 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시죠? 이 통화도 비화폰으로 통화했습니까? 비화폰으로 통화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오늘 또 내란 국정조사 특위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나왔는데 전부 증언 거부를 했거든요. 예. 근데 실제 윤석열 공소장에 드러난 내용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석열이 직접 이상민한테 문건을 주면서 지시를 합니다. 예. 언론사 12시에 예. 봉쇄하고 언론사들 봉쇄하고 단전 단수해라. 예. 이런 지시를 하고 이상민은 그거를 소방청장한테 지시도 합니다. 진짜 예. 실제로.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공소장에 적나라 있고 시간까지 나와 있거든요. 예. 몇 시에 허석권 소방청장한테 전화를 하고 예. 어떻게 지시하고 이런 내용들이 공소장에 나와 있는데 예. 제가 자료는 준비했는데 지금 빠뜨린 것 같아요. 준비 과정에서 좀 빠뜨린 것 같고요.